자, 오테라. 오늘의 테슬라. 오늘도 저희는 5시에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테라 구독자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는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호수님도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요즘에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런. 목이 약간 아프지만 오테라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라면 제 목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저도 이러죠? 요즘 이번 주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맨날 밤 11시, 12시에 들어가는데 어우.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고 힘든데도 꼼꼼하게 오늘 내용도 잘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구독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이 주변에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목 아프신 분들 많으시니까 조심하시고.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벌써 와 계십니다. 15분 넘게 지금 시작할 때 함께 해주고 계신데, 아쿠아님, 오늘도 제가 1등인가요? 맞습니다. 아쿠아님은 늘 1번으로 와주셔서 인사와 댓글을 달아주시죠.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자유짱님이 오늘, 자유짱님이 오늘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자유짱님, 역시 테슬라 업, 이제 $200 가자. 테슬라 최고 정보 주시는 강 교수님과 미남 아나운서 늘 감사합니다. 저는 김호수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맞네요. 순간 리셋됨. 쏘리 이러시면서 미남 하나, 김호수 하나 늘 감사합니다. 테슬라 정보 분석 짱 강정수 박사님 늘 응원하고 오늘도 기대합니다. 라고. 좋아요. 주가가 오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기분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게요. 저도 물론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 얘기했지만 2주밖에 안 가지고 있지만 드디어 이제 수익이 $170대 평균 주가, 제가 평균 단가를 갖고 있는데 $18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죠? 네. 너무 좋아. $200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고. 혹 어떤 분들이 뭐 2주밖에 안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호들갑이냐 이러시는데, 제가 더 살 수 있습니다. 더 살 수 있는데, 이 방송의 이 유튜브의 공정성을 위하여 조금 더 제가 과몰입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제가 갑자기 많이 살 수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저희 오테라는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테슬라와 관련된 펀더멘털 분석, 테슬라의 기업 분석, 앞으로의 전망, 중장기적인 이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알려드리는 방송입니다. 유튜브 채널 많이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and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저희가 구독자가 이제 3,300명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는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유튜브를 알고리즘 때문에 그냥 떠서 보시고 그냥 너무 좋네 라고 하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구독 신청해야 되잖아요. 구독을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힘이 나요. 그죠? 그리고 더 많은 컨텐츠를 더 많이 자주 저희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슈퍼챗 쏴주시고, 데이비드 양님께서 저희가 올린 콘텐츠에다가 또 기부를 해주셨어요. 데이비드 양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늘 함께 해주시는 자유짱님, 제주 문문칩 우리 제주도에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유튜브의 분석을 좀 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90% 구독자가 계시고 10%는 미국에서 보시더라고요. 멀리 그 테슬라의 본토 홈그라운드에서도 저희 유튜브를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놀라운 통계 수치가 있었습니다. 뭔가요? 구독자분들 중에 90%가 남성이었습니다. 10% 여성이 있는 게 어딥니까? 그것도 신기하긴 해요. 그죠? 10%의 네. 여성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고마운 거죠. 여성분들 오늘 좀 댓글을 달아주세요. 진짜 계신지 궁금합니다. 엄마 계정으로 보시는 거 아니신지 모르겠는데 진짜 계신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강정수 박사님 너무 지적인 스마트함이 섹시해요. 김호수 아나운서 목소리가 좋아요. 이런 것들 댓글로 많이 올려주시고, 여러분들과 참여를 같이 하면서 저희가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라이브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우리 가지고 계신 만약에 주식 가지고 계신다, 평균 단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내용도 공유하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으쌰으쌰 파이팅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박사님과 그런 답변을 최대한 시간 제한되지 않는 선에서 많이 해드릴 테니까 많이 질문 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뭐 공지사항이 좀 많은데 공지사항 스티브 킴님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남자입니다. 남자, 예, 괜찮아요. 남자분들도 많이 달아주세요. 왜냐하면 90%가 남자이기 때문에, 뭐, 댓글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여성분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럼 테슬라의 보험과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냐, 아니면 뭐, 세미트럭 알고 싶다, 아니면 뭐, 스페이스X도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그걸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업데이트 해 드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미 그런 내용들을 한번 쫙 다뤘습니다. 3월, 4월, 5월까지 해서 2달 반 동안 거의 테슬라에 거의 다룰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한번 훑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업로드했던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엑기스만 또 뽑아가지고 최근에 편집을 해서 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강정수의 인사이트 다시 보기라고 해가지고 타이틀을 또 그럴싸하게 저희가 달아가지고 고맙습니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 거기에도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슈퍼챗도 싹 빵빵 쏴주시고 여기에 여러분들 공간 항상 여러분들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리고 싶으신 거, 테슬라 주주분들에게 알리고 싶으신 거, 아니면 구독자분들에게 또 알리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뭐 박사님이 해주실 내용도 기대가 되고 일단은 뭐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자, 테슬라의 주가 여러분들 박수 주십시오. 드디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어제는 조금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85달러 77센트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차트 보시죠. 장 초반에는 더 올랐어. 190달러도 넘어갔었는데 뭔가 이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185달러 정도를 기록하면서 어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요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주가는 일단은 상승세.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오테라 라이브를 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저께 미국 시간으로 그제에는 무려 4.8%가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네.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이나 뭐 루시드나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한번 그때 다 점프업을 했고요. 다음 걸 보여드려야겠네. 오케이. 자, 이때였습니다. 그제 한번 주가가 팍 뛰었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또 그 부채 한도 협상, 바이든 대통령이 디폴트 없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사실 지금 얘기가 썩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3번이나 만났대요. 3번이나 만났는데 합의안을 아직까지 못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예고했던 연방정부 현금 소진 기한이 6월 1일입니다. 네, 오바마 때도 한번 그래서 연방정부가 문을 닫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셧다운이 됐었죠. 그렇게 그 전에 극적으로 뭐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또 오바마 때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뭐 바이든 대통령이 디폴트 없다. 어쨌든 계속 협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월말까지는 한번 좀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최근에 조금 상승의 여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안감,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니까 불확실성이 제기가 되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면은 사실 주가가 많이 좀 튀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부채 한도 협상도 조금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에서 좀 약간 또 리스크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마이크론. 마이크론 이야기도 나왔고 마이크론의 반도체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 보안상의 문제로 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반도체 종목들이 미국에서 좀 좋지 않았고 이거는 오늘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다 때늦은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대요. 중국에서. 그러면서 6월 말 2차 대유행이 또 정점에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였죠. 미국 시장에서 모더나 화이자 언제적 모더나 화이자입니까? 이 백신 관련 종목들이 엄청 상승을 했습니다. 모더나가 8%, 화이자가 2% 넘게 상승했고 카지노 여행과 관련된 라스베가스 샌즈가 6% 하락, 윈 리조트도 6% 하락.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뉴욕 3대 지수는 오늘 새벽에는 전부 다 1%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냈고 요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도 조금 불안하다,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하락하긴 했습니다. 코스피는 근데 거의 보합 수준, 약간 정말 몇 포인트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한 0.3에서 4% 정도 떨어졌는데 근데 사실 지난주에부터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 시장은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이 한 6거래일 7거래일 계속 상승을 했어요. 계속 올라갔고 여기에 또 이슈가 됐던 거, 화제가 된 거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반사익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반도체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반도체가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오늘은 일단은 많이 한 7거래일 올랐으니까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우리 시장의 모습이었고 자동차 쪽에서 반도체 쪽으로 약간 수급, 이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이동하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2차 전지도 오늘은 시장에서는 좀 내렸지만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런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시장의 상황까지 함께 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테슬라가 요즘 분위기가 바뀌었다. 주가의 흐름이 올라가고 있다. 저도 수익을 보고 있다. $20 벌었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박사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지금 주가가 상승되고 있는 것, 그것의 이유가 뭔지를 한번 정리를 왜 올라가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 보시면서 얘기할까요?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했던 이 쉐어홀더 데이, 즉 주주총회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투자자들이 월가의 투자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이 정도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치를 다 만족시켜줬던 것.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해줬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세 가지를 뭐냐면 사실 여러분 지난주 라이브 들으셨으면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 세 가지죠. 그쵸?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트위터? 아니요. 테슬라에서 그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미 보도가 나왔었고 그런데 오히려 트위터에서 내려오고 오히려 테슬라에서 굳건하게 테슬라의 CEO로 남겠다는 의지를 일론 머스크가 천명한 것 이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트위터보다 테슬라에 쓸 거라는 기대감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이 구현될 거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또 일론 머스크 스스로가 놀랐죠. 밖에 나와서 테슬라도 이제 광고할 거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박수 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요인은 광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두 개의 뉴 모델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델이 각각 뭐 현재는 아니지만 그 모델이 양산될 때쯤 되면은 1년에 연간 500만 대가 팔릴 거다. 500만 대. 제가 저 공짜를 두 개나 더 썼네요. 아니야, 두 개를 더 빼야 돼요. 지금 500에다 다음에 밀리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5밀리언씩 매년 팔릴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통 지금까지는 토요타의 차들이 베스트카 오브 이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해 가장 많이 팔린 차가 100만 대 전후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500만 대라고 한 거는 되게 세게 지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 모델이 근데 저가형 모델하고 저가형 크로스오버 모델, 그러니까 완전 저가형 이 세단하고 저가형 크로스오버 모델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들을 티저로서 얘기해줬던 것, 이런 세 가지 요인이 합쳐지면서 주가가 지금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료를 보시죠. 그래서 이 베런스의 보도는 뭐냐면 이 테슬라의 스톡이 트위터의 오버항, 트위터의 가 잘 되냐 못 되냐에 걸려 있던 것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푸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는 압박이 세 가지 요인이 무엇이었냐? 아까 전에 트위터의 CEO에서 내려오고 테슬라 CEO로서 일론 머스크가 확고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 그다음에 광고를 하겠다라는 것, 세 번째 두 가지의 새로운 뉴 모델을 만든 건데 이것이 저가형 모델이 될 거라는 부분이 상승 압박을 하고 있다라면 여전히 테슬라의 주가를 누르고 있는 두 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테슬라도 어쩔 수 없는 이코노믹 헤드윈, 그러니까 좀 어려운 점들, 거시 경제적인 어려운 요인들, 아무리 물론 이제 원더풀하게는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 6월 달 뭐 FOMC? 금리 인상이 없다 뭐 이러면 되게 좋은 시장이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자율이 높은 상황. 그러니까 요 하나가 분명하게 지금 거시 경제적인 상황들, 이자율과 관련된 상황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압박이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프로덕트 라인업이 이미 조금 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다. 즉 조금 더 빨리 사이버 트럭을 냈어야 되고 조금 더 빨리 모델 2에 대해서 청사진을 밝혀야 되는데 너무 모델 3와 모델 Y, 특히 모델 Y에 집중하면서 베스트카 만들려고 막 하면서 다른 모델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또는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사람들이 테슬라의 모델 라인업이 조금 지루하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주가를 하락하는 힘이고 하락시키는 힘이고, 즉 누르는 힘이고 올라가는 힘, 이것들이 항상 충돌하는데 이번에 올라가는 힘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줬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올해 상반기 1사분기 미국에서의 통계인데요. 네. 우선 테슬라에 대한 로열티가 되게 좋다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통계를 보시면 재구매 의사가 무려 67%. 그러니까 테슬라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너 이거 다음에도 테슬라 또 살 거야? 그랬더니 예스한 사람이 67%인데 업계 평균이 46%예요. 그러니까 같은 모델이 아니라 같은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테슬라 브랜드를 67%, 예를 들면 내가 BMW를 타고 사고 있다라면,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있다라면, 아우디 타고 있다라면, GM을 타고 있다라면 이 브랜드를 또 한 번 사고 싶다는 사람이 업계에서는 평균 50% 미만인데 테슬라는 67%로 상당히 11%가 높다는 건 대단히 높은 퍼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더 의미가 있냐면 모델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암호 같은 지금 숫자를 나열했죠. 이건 뭐냐면 22년도에 미국에서 나와 있었던 전기 자동차의 모델이 40개예요. 종류가 2023년 올해는 74개입니다. 근데 내년에 이것이 113개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요즘 좋은 모델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경쟁이 되게 치열한데도 테슬라가 재구매 의사가 67%라는 건 대단히 좋은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나 이번에는 벤츠 전기차 타다가 다른 거 타볼까? 아우디 전기차 한번 타볼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테슬라 타다가도 나 딴 걸로 한번 옮겨 타볼까? 이런 것이 있는데 테슬라가 줄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의 만족감들,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의 만족감보다는 사실은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의 만족감들이 사람들의 재구매 의사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설계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건 좋은 거고요. 이런 것을 반영한 것처럼 마켓시어도 여러분 데이터 보시죠. 이건 미국의 마켓시어입니다. 미국에서. 네, 가격을 인하했으니까 이번 1사분기 때 58% 시장 점유율에서 62% 시장 점유율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네. 이건 어느 정도 프라이스 커팅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거죠. 그것을 실제로 반영하는 것이 미국에서 팔리는 실제 전기차들의
평균 가격이 48,000달러. 그거에 비해서 테슬라에서 팔리는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47,000달러. 그러니까 평균 가격에서 테슬라가 훨씬 더 저렴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 마켓 쉐어를 높여놨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전체적으로 밸런스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에 한번 미국 월가에 있는 목표 주가의 평균치를 다시 계산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200달러면 좋은데 191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91달러까지는 충분히 111달러. 네,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근데 이것을 하락시키는 왜 200달러까지 못 가냐라고 예측을 하면 200달러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외부 변수가 너무 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 변수가 세고 저는 3, 4분기 때 사이버 트럭이 나오고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는 4, 4분기 정도 되면 실제로 테슬라가 꿈꾸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청사진을 좀 밝힌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200달러 선을 넘어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제일 좋은 거는 6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메시지 나오고 한 10월 달쯤에 사이버 트럭 시판하고 생산을 많이 안 하더라도 그러면 12월쯤에는 모델 2에 대한 뉴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들을 보여주고 이러한 단계를 밟아간다라면 충분히 테슬라의 주가는 200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 시장을 봤다라면 중국 시장 상황도 봐야죠. 여러분 얘기했지만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 자동차 시장은 중국 시장.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럽 시장, 세 번째가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은 성장률이 가파르다는 점에서 지켜봐야 될 자동차 시장 규모로 보면은 1위가 중국 시장, 2위가 미국 시장, 3위가 유럽 시장이지만 전기차 시장의 규모는 2위가 지금 현재로서는 유럽입니다. 근데 유럽은 지금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미국 차들이 우선은 수량을 못 대가지고 포드라든지 GM이 유럽에는 전기차를 못 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유럽은 지금 테슬라의 독주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중국 차들이 지금 공략을 시작하는 단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중국은 지금 BYD라든지 다른 업체랑 테슬라의 경쟁이 되게 심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BYD도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 가격을 인하했어요. 그러게요. 4월 달에 가격을 인하했다라는 것은 테슬라하고 가격 경쟁도 시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BYD가 얼마나 치고 올라가는 걸 두 번째로 하고 지금 월가의 투자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뭔가 가격을 내리면 디맨드에 프로블렘이 있는 거 아니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안 사니까 너네 가격 깎는 거 아니냐. 근데 중국은 디맨드에 프로블렘이 있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도 가격을 내리는 것은 시장 점유율 싸움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이번은 중국 시장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월가의 예측들이 좀 틀리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BYD 화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것이 이 양 구도에서 디맨드 프로블럼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입증을 해줍니다. 네. 2023년 1사분기 중국 데이터가 나왔는데 총 팔린 전기차가 210만 대예요. 210만 대고 이것이 year over year, 즉 작년 동기간 대비 43% 성장한 겁니다. 근데 이 43%인데 중국은 통계를 왜 이렇게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전통적인 전기차 테슬라라고 하는 것은 150만 대가 팔렸고 그건 29% 성장한 겁니다. year over year로. 그다음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예, 이것도 여기서는 전기차로 치거든요. 저거 이거는 100% 성장했어요. 정말 많이 성장했는데 그래도 판매 대수에서 보면 60만 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가 150만 대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60만 대 팔려서 총 210만 대가 팔렸다라는 거죠. 이거를 쪼개서 보면 전기차만으로 올 때는 그래도 29%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슬라가 그렇다면 시장에서 1사분기 때 몇 프로 성장하느냐 전년도 대비 무려 30%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팔린 거예요. 테슬라도 많이 팔렸고 테슬라는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많이 팔렸다라는 거고 BYD도 이건 정말 무서운 기업입니다. BYD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빼고 순수 전기차만 85% 더 팔렸어요. 이야.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디맨드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가격을 인하했어도 지금은 테슬라하고 BYD가 치열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하면은 주가가 오른 이유는 첫 번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 자리를 지켜준 것, 그리고 트위터의 CEO에서 물러나겠다고 결정한 것, 이것이 크게 시장의 기대치를 자극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광고, 즉 이제는 여러분 페라리는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페라리는 광고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오테라에서는 페라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비유 들었던 것처럼 저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윤율은 그쵸. 페라리를 구가할 거다. 이것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생산 공정 혁신에 의해서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페라리는 광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년에 2만 대 정도밖에 안 팔리거든요. 2만 대 파는데 광고하지 않고 그냥 입소문으로 팝니다. 그렇죠. 근데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아주 적게 팔았을 때는 광고 안 하는 게 이해가 갔는데 테슬라 이제 100만 대 넘게 팔잖아요. 명실상부한 세계 12 자동차 기업 안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전기차를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내연기관까지 포함해서도.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지금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전기차와 내연기관 합쳐서도 1위 기업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한 광고비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훨씬 더 소구력 있게 테슬라를 프라이스 컷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를 통해서도 매력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적절하게 언론 관계도 조금 좋게 만들 필요가 있고, 광고가 들어가면 조금 윤활유가 쳐지잖아요. 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거고, 이 세 번째 뭐였어요? 세 번째. 네, 두 가지의 새로운 신모델에 신모델. 대한 티저를 발표한 것, 그리고 그것이 각각 500만 대 시장을 형성할 거라는 메시지를 던져준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거 월가의 투자자들이 다 비판했던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을 줬어. 예스라는 만족감 있는 예스를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다라는 것. 하지만 이런 세 가지의 어떠한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부정적인 요인은 있다. 바로 첫 번째는 거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이자율이 높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테슬라의 모델 라인업이 조금은 낡았다라는 비판을 받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왜? 사이버 트럭도 안 나오고 있고 모델 2에 대한 전망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하방 압력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재 평균치로는 목표를 갖다가 요번에 테슬라 주가 오르면서 210달러나 220달러로 상향 조정했던 투자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여전히 평균치는 191달러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고, 저는 이 부분들은 6월 달에 금리 인상이 안 되고 동결이 된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사이버 트럭이 10월 달 정도의 모습을 드러낸다든지 시장에, 그리고 12월 정도에는 새로운 신차에 대한 디자인 요소라도 좀 공개가 된다라면 충분히 200달러까지는 올해는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의외로 전기차의 경쟁이 심각하게 강화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모델이 140개가 정도 쏟아진다는 건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한 재구매 우세가 대단히 높다라는 것.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특히 과거에 4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샀던 테슬라 구매들이 지금 이거를 새 차를 팔고 새 차를 팔고 또 구매할 수 있는 지금 시즌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때도 불구하고 재구매 의사가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테슬라의 매출 성장력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두 번째 큰 중국 시장에서도 BYD가 가격을 인하하면서 테슬라하고의 경쟁을 대단히 치열하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월가의 전문가들이 디맨드 프로블렘이 있는 게 아니냐, 무조건 프라이스 컷만 하면 디맨드 프로블렘이 있다라고 이제 월가에서는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력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서 그 테슬라의 성장력으로 볼 때는 테슬라가 30%나 1사분기 때 중국 시장에서 성장했다라는 건 대단히, BYD는 물론 85%나 성장했지만 여전히 디맨드 프로블렘은 있다고 볼 수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꽤나 올랐는데, 그것들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니까 상승할 수 있었던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 네. 주주총회에서 나왔던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주요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이 시장의 불안을 이렇게 수그러뜨린 거죠. 오냐 그래 우쭈쭈 해준 거죠. 네. 그렇죠. 데이비드 주님께서 갑자기 지금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99달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데이비드 주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 데이비드 주님이 안녕하세요. 영어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다행히 한글입니다. 사이버 트럭 가격이 2019년 이후에 이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이러면 사이버 트럭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가 될까요? 혹시 뭐, 전망하실 수 있을까요? 네, 가격 전망은 제가 이거 다음 주에 알아가지고 갖고 나오겠습니다. 그럴까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근데 네. 일론 머스크가 일단 지난주에 주주총회에서 얘기했을 때는 싸게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모델 변형이 대단히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올해 생산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판은 시작하지만 본격적인 램프업을 한 양산은 2024년부터 될 거라고 이번에 쉐어홀더 데이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대단히 많은 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즉 올해 나올 가격하고 내년에 나올 가격은 분명히 저는 다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올해는 진짜 맛배기로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인하의 여력이 없지만 내년 정도에서 램프업을 하고 사실은 양산을 못 하는 데에는 4680 배터리의 수급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파나소닉이 또 4680 배터리의 그 납품 시기를 늦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작용을 해서 테슬라가 저기 사이버 트럭의 양산 시기, 램프업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이지 뭐 사이버 트럭이 지금 전혀 생산이 안 돼서 생산 시기를 대량 생산 기기를 연기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분들 박사님께서 질문을 주시면 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정확한 가격 책정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 나오는 사이버 트럭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근데 내년에 생산 체계가 갖춰지고 이런 램프업에 도달하게 되면 내년에는 사이버 트럭의 가격이 조금씩 다운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주셨어요. 자, 일단은 주가가 오늘 185달러까지 테슬라 주가가 왔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 가지 긍정적인 요소, 광고를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살짝 맛배기로 보여줬던 거. 첫 번째 뭐였죠? 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CEO 자리에서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트위터 CEO에서 물러나고 테슬라에 집중하는 듯한 사인을 제스처를 보내준 것.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단은 뭐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테슬라 모델이 지금 약간 라인업이 정체되어 있다라는 안 좋은 의견보다는 이쪽에 조금 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주가가 185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물론 뭐 아까 이 평균 투자자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191달러였는데 사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간으로 어제 191달러까지 갔습니다. 목표 주가 이미 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네, 이거는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요. 평균 가격이니까. 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걸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쵸. 조금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희망회로 두 주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바라봅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 일주일 동안 상승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잠시 후에 뉴스, 테슬라 최신 뉴스를 한번 분석하고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저희가 전하는 말씀 잘 보셨죠? 저희가 이런 타이틀도 이제 나오는 유튜브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보시다가 지루해서 나가시는 경향이 있는데 3분 나가셨어요. 하지만 다시 오실 거라 믿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90명에 가까운 분들이 함께 라이브를 함께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90명이나 계신 거에 비해서 댓글이 너무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나 강정수 박사님께 인사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저도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파요. 대신 채팅으로 댓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훈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감기 걸리고 조심하세요.
도라지청 드세요. 이런 훈훈한 말을 나누면서 저희 함께 주가 상승을 기대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이 답변을 달아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자 스티브 김님 아까 남자지만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단골손님 제주 바른마음 문문집 연구소님이 오늘도 파이팅이라고 해주셨어요. 따봉 3개를 날려주셨고 그리고 데이비드 주님 아까 저희가 질문 주시고 슈퍼챗까지 싸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답변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아이뻐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뻐님 혹시 여자 아니실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죄송합니다. 밝혀주세요. 여성이면 여성이다, 남성이면 남성이다. 아이뻐님. 그 다음에 우리 또 지금 인사 주신 헌재님, 헌재님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댓글 좀 달아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또 친절하게 달아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슈퍼챗 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최신 뉴스를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네. 여러 가지 뉴스가 또 일주일 동안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주에 주주총회에서 사실 나왔던 내용인데 제가 재밌어가지고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측한 1년 내 파산할 전기차, 자동차 기업은 어딜까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경기 침체로 많은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하락세에 대응해서 전기차 대량 생산에 실패한 자동차 업체들은 2025년쯤이 되면 이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이다 라고 테슬라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분석을 했답니다. 자 이러면서 순전히 재정적인 이유로 일부 전기차 스타트업이 파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찝었어요 회사들을. 그래서 테슬라에서 예상한 파산 가능성이 있는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피스커라는 회사가 네, 있습니다. 알고 있죠. 피스커, 피스커. 네, 피스커. 네. 그리고 거기는- 루시드. 네. 루시드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루시드 나왔고 카누라는 또 회사가 있다네요. 카누는 이미 파산 위기 이미 직전이죠. 직전입니까? 네. 네. 그다음 카누에 현대자동차가 투자했죠. 이런 네. 여기저기 다 투자를 했군요. 현대차. 자 카누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로즈타운 모터스라는 또 회사가 있답니다. 요런 회사들이 2025년 경쯤에는 이 전기차로의 전환에 실패하거나 만약에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지 못하게 된다면 위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지금 기사에 나온 로고가 나온 회사들은 없습니다. 여기 말고. 이건 진짜 한국 기사는 진짜 너무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우디하고 BMW하고 기아 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도 그러니까, 일론 위험한가? 머스크가 망한다고 얘기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느낌 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언론이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그림 그려놓고. 그렇게 자 이런 중에 지금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CHB님이 일단은 안녕하세요. 구독 눌렀어요. 감사해요. CHB님. 다음 아이뻐님 남성이시라네요. 아이 참. 근데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언제쯤 FSD가 들어올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FSD는 지금 미국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거는 지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은 지금 구글 지도도 지금 서비스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FSD가 들어오려면 또 이 국회에서 또 그 통과해야 될 절차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법적인 있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글 지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구글 지도가 안 되는 이유는 군사 정보라든지 이런 위협적인 안보상의 이유로 지도 서비스를 해외 기업에게 줄 수 없다. 또는 아니면 서버를 한국에 둬라.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서버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갈등이 있어서 한국에 FSD가 들어오려면 시간이 저는 꽤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FSD 우리 아이뻐님 남성이지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이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일단은 조금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다음 뉴스. 다음 뉴스.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다음 뉴스. 근데 이거 가겠습니다. 인도 이야기. 지난주에 저희가
인도와 테슬라, 인도 정부와 테슬라가 지금 접촉을 하고 인도로 다시 공장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에 저희가 라이브를 하고 나서 결렬이 돼 버렸습니다. 결렬이 됐는데 테슬라가 다시 인도 시장 기가팩토리 문을 두드렸지만 세금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결렬됐다. 새로운 공장 설립 방안이 끝내 결렬됐다. 테슬라 측은 100%에 달하는 인도의 차량 수입세를 낮춰야 한다고 거듭 주장을 했는데 인도가 100% 세금을 매기겠다고 했답니다. 차값이 2배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인도 정부 측이 자동차 회사 한 곳을 위해서, 그러니까 테슬라만을 위해서 인도의 세금 제도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결렬이 됐다라고 합니다. 인도 자체가 자동차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놓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테슬라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지금 그렇게 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동차세가 너무 높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현대 기아차도 나름 인도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좀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 기업들의 그리고 사실 인도에서 차를 많이 바꿔야 되는데 그죠? 네. 많은 인구와 제가 인도를 옛날에 가봤거든요. 차들이 굉장히 매연을 엄청 뿜어내면서 걸어다니면 코가 시커매져요. 그 정도로 옛날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아니면 좋은 차들이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되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러면서 인도가 결렬되니까 이러니까 이제 아시아주의 국가들이 기가팩토리 이제 우리 턴으로 와야 된다. 이런 그 마음들을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와 테슬라의 협상이 불발됨에 따라서 테슬라가 인도 외 다른 아시아 국가에 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인도네시아. 자, 이 인도네시아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니 뭐 흘리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일론 머스크를 만났고 거기에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에게 코리아 포 더 넥스트 기가 팩토리라는 책자를 줬다라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령 의원실에서 이걸 입수했답니다. 아하. 이 책자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공개를 했대요. 네. 뭔 내용이 있었대요? 궁금하네요. 그게 내용이 지금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은 저 책자 내용에 세액공제 기준으로 대기업 기준, 그러니까 세액공제가 대기업 기준으로 25% 해주겠다.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에게 최대 50%에 대해서 현금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의 인센티브를 현금 많이 주네요. 제안을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 쏠쏠하게 네.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했던 거죠. 여기 그림 저기 사진 보이시죠? 네. 설비 투자액의 25% 세액 공제, 올해 이후에는 15%.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시작을 해서 유치를 하면 25% 해주고 그 다음 해부터는 15% 해주겠다. 그리고 투자액의 최대 50%를 현금 지원해주겠다. 올해 예산 총 500억 원 한도 내에서 500억 원에다가 세액공제까지 25%니까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초기 투자 비용을 많이 땡겨 들어오면은.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경쟁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년 법인세 면제를 해주겠다. 막 이런 카드를 던졌죠. 이후에 2년간 50% 감면 그리고 전기차 판매 부가가치세를 인하해 주겠다. 오, 11%에서 1%까지 엄청난 파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 태국도 8년 이상 법인세를 면제, 전기차 부품 투자에 대해서 8년간 법인세 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인도는 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가 유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의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어요. 계속 근데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죠? 예. 아시아 쪽에서 새로 만들면 우리보다는 인도네시아가 되지 않을까? 네, 인도네시아가 우선 수도도 옮기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인도네시아에다 공장 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떠오르는 그러니까 인구도 많을 뿐더러 중산층 규모가도 꽤 적지 않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인구도 많고 네, 인도네시아.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대단히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테슬라의 그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주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정말 맞히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인센티브를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기가팩토리를 유치하고 싶어서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들 과연 한국에 오면 장점이 있죠. 우선은 공장 노동자를 이제 고용을 할 때 있어서 자동차 산업에 있었던 경험치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한국은 숙련된 숙련된 노동자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좀 한국이라는 요즘 브랜드들이 코리아라는 그렇죠. 브랜드가 되게 높여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코리아에 대한 브랜드와 브랜드 가치하고 테슬라가 어소시에이션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오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테슬라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지정학적인 갈등들, 북한의 그러게요. 하고의 갈등들, 그리고 미중 갈등 속에서의 한국을 선택한다 그러면 또 중국이 기분 나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 사실 인도를 선택했다 해도 중국이 나빠할 수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인도의 경제력이기 때문에 그치. 인정은 좀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런 게 또 있네요. 지정학적 갈등 위기가 사실은 가장 꺼리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오늘 제가 아까 우리 시장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엔터주나 이런 것들이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또 한알령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이 중국의 어떤 프로그램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그 사람이 배제가 돼 버렸대요. 이러면서 뭔가 또 한알령 뭔가 제재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럼 네이버 카카오가 중국에서 갑자기 차단당했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또 중국과의 관계가 또 뭔가 껄끄러워지는 게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중국도 우리나라의 기가팩토리를 유치하는 게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헌재리님이 한국 오면 현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해주셨네요. 망하진 않겠죠, 그죠? 자, 다음. 위협은 받겠죠. 네, 조금 이게 적진의 심장부까지 오는 거니까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이야기할 거 주가 아까 저희가 살짝 체크를 해드렸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박사님께서 분석해 주신 것 때문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포드가 1등 공신 또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오히려 미국의 자동차 경쟁사 포드가 테슬라의 주가를 오히려 올려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듭된 가격 인하 속에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3월 이후에 하락을 보였던 테슬라의 주가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주주총회 이후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포드가 테슬라 주가 상승의 1등 공신인가 확인을 해봤더니 자, 포드가 이번 주에 미시건주 디어번에서 투자자 행사인 자본시장의 날 행사를 가졌답니다. 뭐 인베스터 데이 같은 거죠. 그 뉴스 봤어요. 네.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같은 그런 건데 여기에서 포드 측에서 전기차 비용을 낮추고 연간 수백만 대 전기차를 판매할 것이다. 2025년에는 전기차에서 수십억 달러의 연간 순이익도 기록할 것이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손실이다. 그렇죠. 이거는 현재는 손실이 팩트고 앞으로 2025년까지 완전 집중해서 열을 올려서 많이 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확실히 시장 대세구나.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요가 계속 필요하구나.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구나 라고 투자자들이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했는데 포드 측에서 테슬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아니면 기업 고객을 위한 대규모 전기차 관리 프로그램 아니면 소프트웨어 이런 거의 중요성도 강조를 하면서 테슬라가 하는 거를 포드가 그대로 따라하네? 결국에는 그러면 테슬라가 잘하고 있는 거네? 네. 라는 해석들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그러면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네. 라는 식의 해석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갔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거 사실 블룸버그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배런스에 다 나왔던 기사인데 제가 오늘 할까 말까 했었거든요. 저 환경 글로벌 마켓 저 기사는 그냥 해외 언론의 기사 내용을 발췌한 거죠. 발췌한 거죠. 근데 핵심 그거예요. 포드가 취하는 전략권이 테슬라랑 똑같더라. 가격도 인하시키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든지 블라블라 떠들고 있는 것이 테슬라하고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테슬라가 하는 전략이 맞나 보구나. 이런 안정감이 지금 대단히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안정감에 의해서 테슬라의 전략적인 그 선택이 맞다라는 것에 대한 안정감, 신뢰 이런 것들이 지금 테슬라
주가를 올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테슬라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현대 기아도 그렇게 할지 이런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 투자 많이 한다니까 현대차도 저가용 모델 같은 것들도 한번 낼 수 있을지 현대차 기아도 기대를 해볼게요. 자, 좋습니다. 김윤숙님 혹시 여성분이신가? 김윤숙님께서 한국 노조 때문에도 기가팩토리 한국에 오기 싫어할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그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음 현대차 이야기가 또 바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박사님 이거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현대차를 굉장히 극찬한 기사가 나왔답니다. 전기차 혁신을 주도하면서 테슬라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제목을 이렇게 했답니다. 현대 어떻게 이렇게 멋져졌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모델이 좋거든요. 그런가요?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데 현대차의 약진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현대차가 전기차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테슬라의 아성을 넘보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고 가격 경쟁력으로 옛날에 미국 시장에서 승부하던 현대차가 이제는 달라졌다. 미국 시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디자인 혁신도 하고 여러 가지 계기들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에도 발빠르게 진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성공의 경험이 노하우가 쌓이면서 점점 현대차가 잘하고 있다라는 식의 기사가 나왔다는데 맞아요. 지금 제 월스트리트저널 지금 들어가 보고 있는데요. 네. 그 기사 맞네요. 근데 그건 이제 제네시스 칭찬하네요. 제네시스의 전기차 제네시스 자체 EV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 좀 좋잖아요. 네. 그래서 How did Hyundai get so cool? So cool.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 기사 맞네요. 네. 네. 어떻습니까, 박사님 보시기엔? 저는 현대차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경쟁력에 있어서 심지어는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BMW에 밀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현대차가 전기차를 빨리 만들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 생산을 만들어냈던 것, 제네시스라든지 기아 자동차를 전기차 브랜드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은 대단히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현대차가 지금 취하고 있는 벤츠라든지 BMW 같은 한 대 팔아서 고액의 프라핏을 남기겠다고 하는 고급화 전략이에요. 항상 현대차의 무대선 저가 자동차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고급화 전략을 택했는데 네. 지금은 고급 비싼 자동차를 팔 때가 아니라 그럼 현대차는 빨리 저가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저가 모델이 전혀 예고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램프업을 해서 대량으로 팔아야 되는데 고급차 브랜드처럼 그냥 팔고 있다는 것 자체는 고급화에 대한 성공과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쿨하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어도 지금 시장에서 평가해야 될 것은 빨리 테슬라의 스트라테지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늘 현대차 기아 이야기할 때 물론 얘 디자인도 예쁘고 뭐 멋진 차를 만드는데 이 저가 모델을 해서 많이 현대차를 팔 수 있는 전기차를 팔 수 있는 전략이 과연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저는 테슬라에게 시장 1위 전기차 1위 자리를 내주더라도 시장 2위 자리를 먹겠다는 이런 야망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2위 자리는 현재 구도대로 가면 BYD가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3위 자리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위 자리는 이러다가 폭스바겐이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론 뭐 4위, 5위만 해도 훌륭한 거지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전기차 잘 만드는데 저가형 모델을 못 만들 자동차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쵸.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전략적인 어떠한 전략의 확대, 전기차 전략의 어떠한 진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현대차가 과연 뭔가 국민 전기차 이런 걸 만들어서 쫙 깔릴 수 있게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것도 뭔가 좋지 않을까. 이게 또 앞으로의 이 격변하는 시장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김윤숙님과 실비님이 오셨는데 실비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 인사를 해주셨는데 프로필 사진은 여성이시지만 여성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를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헐 글로벌 황당 사건.
테슬라를 타고 주유소에 간 여성이라는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심심풀이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래요. 영국의 셰필드에 사는 다니엘 라이트라는 여성분이 테슬라를 운전하면서 주유소에 가셨대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사진에 주유소의 주유기를 찾고 이거 어딨지? 주유구가 어딨지? 라고 하는 이 사진이 찍혀가지고 영상이 찍혀가지고 이게 SNS를 통해서 퍼졌답니다. 동생 차거나 오빠 차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두리번 거리는 영상이 공개가 돼가지고 이 동영상이 4천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답니다. 무려 4천만의 기록을 달성을 했고 요 주변에 이제 주유소 직원이나 다른 차 주유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 테슬라 타고 하면서 무슨 주유구를 찾고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것도 나온대요 영상에. 그래서 이게 조회수를 4천만 회를 기록했고 이러면서 약간 이제 처음엔 재밌다라고 봤는데 어떤 분들은 약간 의문을 제기했대. 바보 같은 행동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거 뭔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일부러 차를 타고 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빠 차나 네, 동생 차, 남자친구 차나 네, 여동생 차나 뭐 이걸 그냥 한번 몰아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뭐 충전하는 것도 뭐 사실 충전 인프라도 많이 구축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선 그러시는 분들은 없겠죠. 테슬라가 주유소에 간 걸 보신 분들은 사진 찍어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서. 자 좋습니다. 헌재니님이 이 기사 보셨대요. 저 본인도 재밌게 보셔서 웃기게 됐답니다. 자 그리고 실비님께서 여성이시랍니다. 아, 네. 예, 드디어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여성분이 계실 거라고 댓글 다시는 분 감사합니다. 실비님 저희의 여성 구독자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많이 오셔서 댓글 달아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테라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 하는 동안 또 너무나 기쁘게 구독자가 3,3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박사님께서 좋은 내용 준비해 주시니까 슈퍼챗도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저희 공간도 항상 여러분들이 알리고 싶으신 거에 오픈되어 있는 오픈마인드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질문과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는 저희가 6월 첫째 날, 6월 첫째 날, 6월 1일에 라이브로 돌아올 테니까요. 저희가 또 계속 올려드리는 영상들도 계속 보시면서 테슬라에 관련된 펀더멘털 복습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